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이제 오늘부터 개최가 되기 때문인데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번 양회에서 도대체 어떤 카드를 꺼내 들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실 거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공격 많이 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또 이 양회에서는 어떤 이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또 내비치는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 진단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오랜만에 좀 바쁜 시간에도 저희한테 걸음을 해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중국 양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를 좀 어디서 찾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양회에 비해서 이번 양회가 가장 그 대내외 환경이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 개최되고 있고요. 네네. 보통 매년마다 3월 첫째 주에 그러니까요. 열리는데 올해는 지금 5월 거의 말일에 지금 열리는 거니까 시간상으로 굉장히 지체된 상황이고 네. 또 코로나 때문에 중국 경제 국내 상황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네. 심각한 상황이고 또 국제 환경이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론을 포함해서 또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회의 기간도 일주일로 줄여졌어요. 원래 한 2주 정도 했었죠. 네. 그래서 28일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축소시킨 상황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국민들한테 방향과 희망을 제시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그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네. 성장률 목표치는 안 나올 것 같다. 네. 그렇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시하기 힘든 게요. 지금 일단 1분기가 지금 마이너스 6.8로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2분기는 뭐 지금 투자, 소비, 수출, 특히 투자 소비는 1분기에 비해서 지금 4월 달 나온 데이터가 네. 감소율은 축소가 됐어요. 감소율은 축소가 그러니까 됐다. 네네. 뭐 지금 4월 우리 데이터 하나만 보면 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1월부터 3월까지 마이너스 16.1. 네. 근데 4월에까지 하면 마이너스 10.3. 아, 많이 줄었네요. 감소폭이 조금, 줄었다. 네. 조금 좋아진 거고요. 소비 같은 경우에도 1분기는 마이너스 10.5, 15.8. 네. 근데 지금 4월에 와서는 마이너스 7.5 소비가.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 줄어든 게 조금씩 좋아지긴 하는데 네네. 아직도 굉장히 큰 마이너스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특히 수출은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회복이 안 되니까 수출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도 별로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분기 마이너스 6.8, 2분기 뭐 마이너스 3이라고 칩시다. 네네. 그럼 3분기, 4분기에 가서는 거의 뭐 7 이상을 해야 네네. 그래도 뭐 그래도 5가 안 돼요, 평균에 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나와야 2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제시할 때 우리 올해 뭐 2를 달성한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작년까지 6에서 6.5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2로 떨어지면 목표 제시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네. 해보자. 우리나라가 한 2%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2% GDP를 뭐 성장을 할 겁니다라고 네. 전망을 하다가 네. 뭐 한 2분기, 3분기가 됐는데 네.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입 싹 닫고 지금부터 전망 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내놓긴 해야 되잖아요. 뭘 내놓을까요? 그럼 표현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내외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네네. 우리는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유지해야 되고 네. 질적인 성장에 더 초점을 줘야 된다. 예를 들면 네네. 이런 표현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 뭐 이런 네. 표현으로 뭐라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네. 그렇게 평가를 네. 그런 네. 식으로 하더라도 사실 저희는 시장 반응이 되게 중요하니까 맞아요. 시장에서는 맞아요. 그럼 충격적으로 예상치- 받아들이지는 그렇죠. 않겠네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우리는 항상 뭐 넘냐 낮냐에 따라 시장이 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목표치 제시가 없으면 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이겠죠. 만약에 갑자기 2로 제시해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실제는 사실 많은 지역에서는 많은 국가 IB들은 중국이 올해 마이너스로 간다는 예상도 많아요. 연간에서. 예, 네. IMF도 올해 중국이 잘 돼야 뭐 1.2% 아주 잘 나와야 네네. 시나리오가. 네. 그러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예, 어떻게 제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장 네. 중요한 거는 네. 그럼 좋습니다. 네. 제시하지 않았을 네. 때 시장 반응이 안 좋지 않을까를 궁금한 건데 그거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시장 반응은 이렇죠. 왜 안 제시했을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투자자면 너무나 예상하기 어렵고 불확실성 크고 사실상 엄중하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지 않았을까. 네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별로 좋게는 안 나오겠죠. 아.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도 될수록 우리는 뭐 5% 이상은 노력해서 해야 된다 이러면 네네. 다른 나라는 다 마이너스고 막 안 네네. 좋은데 5% 굉장히 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그것도 저는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기가. 아, 그러니까요. 네. 아, 그럼 이런 거네요. 네. 지금 우리가 정말 뭐 목표치가 2%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시장 반응 되게 안 좋을 것 같고. 네, 안 해도 안 좋을 것 같고. 안 해도 안 좋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진짜 어불성설로 우리는 이렇지만 5%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시해도 말도 안 된다고 반응 나올 것 같고. 다 안 좋은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렇죠. 그 중에서 그나마 제일 나은 건 그냥 다들 알고 있는 애매한 표현을 쓰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넘기기 애매한 정도로 표현. 네. 이번 양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네네. 뭐 적극적 이런 단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정도가 네. 제일 그래도 진짜, 네. 진짜 무난하겠네요. 좋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고강도의 경기 부양책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것들 좀 예상하고 계세요? 부양책이라면 두 가지고요. 재정정책, 통화정책이잖아요. 근데 통화정책은 지금 미국처럼 그렇게 뭐 마음대로 마음 놓고 금리를 대폭 인하시키고 그러니까요. 뭐 위안화를 뭐 절하시키고 초 약세 만들고 뭐 이런 게 이런 안 게 되죠. 쉽지는 않아요. 네네. 왜냐하면 위안화 약세 해봤자 수출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게 비행기가 안 뜨잖아요. 물류가 지금 거의 스톱된 상황에서 위안화 약소를 가는 것도 의미가 크게 없고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재정정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재정정 이슈가 여기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재정정책을 GDP 얼마로 할 것인가. 네. 그 부양 돈을 어느 만큼 쏟냐. 네. 그래서 특별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돈이 있어야 부양하니까. 그래서 그렇죠. 재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하겠는데 이걸 누가 사주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주로 시장에서 소화했거든요. 뭐 네네. 상업은행, 보험사, 뭐 투자자들. 네. 근데 지금 재정부가 말하는 거는 인민은행에 직접 사달라. 아. 그러면 이거는 그냥 대놓고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중국 표현으로 하면 재정 정책이 화폐화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특별국채를 발행했는데 그냥 시장에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네. 중국 인민은행 보고 사달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은행에서 정부한테 돈 주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테니 인민은행 돈을 직접 쓰면 우리는 상환을 안 해도 되는 국채를 발행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왜 이 코로나 극복의 부담을 우리한테 주냐. 네네. 근데 재정부는 우리만 할 수 없다. 너네 협조해달라. 돈 네네. 푸는 걸로 지금 두 상황이 이래요. 네. 그래서 여기 관전 포인트가 두 개예요. 하나는 재정국채 발행하는데 GDP 얼마를 하냐. 네. 지금 미국에서 한 거는 GDP의 13% 이상을 했어요. 네네. 4조 달러 넘게 했거든요. 네네. 그럼 중국은 GDP에 뭐 저거보다 미국보다 14% 이상보다 더 하지 않을까. 14%. 13% GDP에. 13%, 네. 예. 그럼 중국 GDP가 지금 한 14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네. 거기 13%면 뭐 거의 뭐 한 1조 5천억 그러니까요. 넘게 이런 정도 할 것 같고. 근데 그거 액수를 일단 봐야 되고요. 네네. 누가 사주냐를 봐야 돼요. 누가 사주냐, 네. 왜냐면 이민은행에 직접 산다는 돈 푸겠다는 말이고 네. 재정부는 부담 없는 돈을 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인민은행은 지금 원하지는 않아요. 아. 왜 이 어려운 과제를 혹시 나중에 일이 터지면 2008년 4조 풀었다가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네. 왜 이런 막대한 경제 건설이 재건임을 우리한테 주려고 하냐. 재정부가 알아서 국제 발행 알아서 해. 뭐 둘이 좀 이런 신경전이 있어요. 네네. 관전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번에 네. 재정정책 재정정책 중에서 얼마만큼 돈을 국채를 발행할 거고 누가 그걸 땅을 것인가. 네. 좋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재정 정책을 표명할 것 같긴 하시죠. 그건 확실하죠. 그건 확실하고. 네, 왜냐면 네. 안 하면 지금 통화정책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중국이 말하는 신형 인프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올해 적어도 4조 이상 뭐 거의 800조 넘게 해야 되는데 그 돈을 누가 내겠어요? 지방정부가 그러니까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게 채권 발행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지금 엉망이 돼서 수입이 네네. 안 들어와요. 세수 수입이 네. 안 들어와요. 경제가 지금 거의 스톱이 그렇죠. 되는데 세수 네네. 수입은 안 들어오고 돈은 투자해서 빨리 그 건설은 해야 되고
그거 어디서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채권밖에 없죠. 네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신형 인프라 이거 있잖아요. 사실 네. 저희는 이제 투자 관점에서 많이 바라보게 되니까 네. 신형 인프라가 그럼 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 신형 인프라가 도대체 뭐냐? 제일 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가시성이 있는 거는 5G 인프라를 까는 거예요. 네네. 올해 한 4천억, 4천억 정도 투자하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바로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까는 다른 문제인 게 5G 인프라라는 게 아직 다른 길만 깔아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자동차 달려야 되고 그렇죠. 뭐 승용차도 달려 뭐 여러 가지 달려야 이게 효과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죠. 네. 아직은 전반적인 사람들이 아직 디지털레이션 네. 그러니까 시장 주체들 우리가 정부, 기업, 개인들이 아직 디지털화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이제 네네. 지금 막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디지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네네. 중국은 정부, 기업, 개인들 뭐 모든 경제 주체가 다 디지털화해요. 네네. 근데 이게 수요로 확 이루어지기에는 올해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신형 인프라가 어느 만큼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퀘일천이지만 네네. 어쨌든 관련 투자가 5G 인프라만 4천억, 빅데이터하고 AI 합해서 네. 1,000억 네. 이렇게 지금 투자가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결국 위생보건 네네. 뭐 이런 쪽 그리고 전통 스마트 도시 구축 여기는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네네. 스마트 도시화 그러니까 전통 산업들을 다 스마트한 개념으로 다시 옷을 입히는 작업들 네네. 그게 뭐 배터리 충전소를 각 지역에 짓는다든가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투자 뭐 등등 환경 뭐 이런 투자.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신형 인프라. 그래서 이쪽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네, 거군요. 네,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네. 뭐 투자 관점에서는 이쪽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책임론 한번 들어볼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이번에 양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그 양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하는 데는 약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뒤에서 협상하더라도 네네. 미국하고 앞에서는 우리는 뭐 굉장히 코로나를 잘 극복했고 세계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엄청난 공헌을 해왔고 네네. 표현들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 뭐 중국에 대한 어떤 뭐 등등인데 네. 우리는 이럴수록 더 뭐 공산당 중심에 묶여가지고 우리가 공산당 영도에 더 이렇게 말 잘 들어서 네네. 이 어려운 대내외 황해 극복에 아마의 표현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거기에 네. 대해서 딱히 이게 뭐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하게 그것도 대답한다. 애매하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뭐 트럼프하고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 절대로 관계가 나갈 거다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진 이러지는 않을 않겠지만, 거예요. 네. 예, 예. 아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화해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또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그거는 그렇게 별도의 정책으로 할 거예요. 예를 네네. 들면 뭐 공무원이나 이런 데서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중국판 네네. 블랙리스트를 이미 만들겠다고 기존 제도 다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 정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뭐 중국에 들어가는 애플이라든가 그리고 미국의 거의 모든 반도체 회사들, 그 칩 회사들, 네네. 퀄컴이나 브로드캅 다 중국의 의존도가 60% 넘어요. 네네. 뭐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뭐 근데 문제는 이 카드 쓰게 되면 중국도 엄청난 손해예요. 그렇죠. 만약에 애플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중국에 들어간 외상 투자 기업들이 네네. 중국이 빨리 나와야 되겠네. 네. 미국하고 중국 이렇게 싸우면 우리는 죽게 생겼냐고 더 탈중국화하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쓸 수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저는 만약에 쓴다면 굉장히 중국은 사실 하수다.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대놓고 1대1로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정말 이렇게 압박을 간다. 그게 트럼프가 무역 1단계를 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1단계 하겠다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구체적 계약서를 트럼프 앞에 보여준 게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나야 트럼프가 재선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몇 년 동안 했던 걸 코로나 한 방에 지금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네네. 공헌이. 네, 네. 지금 미국 시민들한테. 그렇죠. 네. 그게 빨리 계약서 하나 갖다 놔야 봐라. 역시 나는 봐라. 중국도 막 이렇게 막 한다.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없으니까 군사적, 지금 경제적, 네. 화웨이 대놓고 뭐 전략적 전술적으로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게 트럼프 전술과 전략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과연 중국이 뭐 정말 그 계약서. 그러니까 저는 네. 가장 좋은 결과는 미국하고 이렇게 좀 좋은 걸 갖고 가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면 좋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네네. 뭐 이런 표현 나온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좋죠. 네.
좀 잘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걸 이번에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봐야죠. 그런 표현이 나올 것인가. 그런 표현이 나올 것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양회 이후에 네. 양회 이후에 중국의 세상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굉장히 지금 중국의 첫 번째 목표는 하반기 경제를 어떻게 하나 네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서 안정궤도에 올라서게 해가지고 평균을 냈을 때 너무 그 경제가 타기가 안 보이게 하는 게 1차 목표예요.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실업률이에요. 네. 지금 중국이 실업률이 공식 통계는 6%로 나왔는데 네. 사실은 16세부터 24세 네. 이 실업률은 13.3%예요. 네. 그럼 계산해 보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16세부터 지금 24세 인구가 적어도 3억이 넘어요. 네. 3억 명이. 그럼 거기 13.3% 몇 천만 명의 지금 실업률 거의 3천만 명의 그렇죠. 네. 실업률인 거예요. 네네. 그것도 젊은 애들. 그렇죠. 이제 막 20대가 막 회사에 이제 그달 벌어 그달 먹는 애들. 네네. 그럼 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벌써 실업률이 3천만 명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제일 엄중한 현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첫 번째 목표가 실업률을 어떻게 빨리 이걸 감소시킬까. 네네. 그래서 안정적인 직업을 마련. 이게 이번에 첫 번째 목표예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실업률을 가장 크게 신경 쓰게 될 거고 그럴 수밖에 이번 없죠. 양회에서는 그 신형 인프라가 가장 네. 큰 관심을 받게 될 거고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